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법이 지적법이잖아요. 지적법. 칠판 좀 봐보세요. 지적법. 땅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토지 기록. 그때 지자는 토지, 땅 지자니까 이때는 지적법 배울 때는 여태 우리는 토지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만. 근데 이제 등기법은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같이 다뤄야 돼요. 건물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건물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등기법 공부할 때는 건물 얘기도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지적법 할 때는 이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기록. 그 기록을 우리가 등록이라 그랬죠. 등록. 그럼 등록과 등기는 뭐가 다른 거냐? 그럼 뭐가 같은 거냐? 그럼 등기와 등록은 어떤 둘 다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쓰는 거라고. 근데 자, 등록은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소관청이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다 기록하는 게 그게 등록이고. 그럼 등기는요?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어디에다가요? 등기부에다가.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그걸 등기라 그러는 거고, 등록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이걸 등록이라고 한다. 둘 다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주체하고 목적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적법 공부할 때는 토지만 얘기했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뭐까지 같이 얘기한다고요? 건물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법이 왜 우리 시험 과목으로 들어왔냐라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 시험 과목에 들어오는 이유. 그건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중에 이제 중개 실무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중개를 하게 될 때요. 그 부동산에 권리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이 부동산에는 어떠한 권리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다가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등기부에다가. 그럼 등기부는 구성이 되는 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등기부의 기본 구성이에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여기에 써진 것을 보면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좀 나눠서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요, 제 1장에서 등기제도 총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할 사항이 뭘까? 이 등기부에다가 뭘 기록할 수 있냐? 등기할 사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등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은요, 이게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효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유효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효력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집니다. 그게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총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라는 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등기부잖아요. 이 등기부, 무슨 뭐 등기부에서 뭐 배울 거 있습니까? 이게 다 아니에요? 봐보면 여기 번호가 다르잖아요. 표시번호, 순위번호 다르다고. 이렇게 써진 내용이요, 하나하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따져보는 거죠. 등기부에는 이런 내용이 써지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 그걸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등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등기들이 뚝딱 하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저 가만히 있으면 해주지 않아. 이 당사자가 저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신청을 하러 갈 때 뭘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챙겨가야 되거든. 근데 뭘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뭘 챙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타 5천이라도 한번 가져가야 되나요? 아, 비타 500이지 5천이 아니고? 이런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서면들. 그것들 다 챙겨서 가야 돼. 그거 하나 잘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줍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봐. 이제 나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따져봐요. 따져봐가지고 제대로 가져왔다. 그럼 등기해 주는 거고요.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거절해버려. 이걸 각하라고 그래. 올해도 각하는 시험에 나왔는데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하 안 하고 등기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등기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이 되면 마지막에 등기 권리증이 나와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안 해. 우리는 등기 권리증이라 그래도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용어가 약간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거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루는 게 3장 총론이에요. 등기 절차 총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 권리들이 등기가 되는데 지금 이 제가 간략하게 나온 등기에서는요. 여기에 소유권이 나왔잖아요. 여기 근저당권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권리가 뭐 8개가 있다, 9개가 있다는데 그 등기되는 권리가 있어요. 각 권리별 내용을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그게 4장에서 다루는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등기들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 이런 가등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말소등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데가 5장 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보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그 가등기라는 게 있어. 가등기. 가등기는 등기법에서요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올해도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지적법에서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테마가 그게 뭐였어요? 지적법에서 축 합격? 그 축척 변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작년하고 재작년에 3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축척 변경 파트에서만 3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1문제 나왔고 올해 되게 길게 나왔거든. 그 파트에서. 그러니까 거기처럼 지적법에서 지금 축척 변경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데 그거보다 더 높아요. 이 등기법에서 이제 가등기 파트 있잖아요. 가등기는요. 지금 35회 동안 시험 볼 때 딱 2번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해에 올해처럼 2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평균 1문제 이상 나온 거예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 매년. 가등기라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말소등기, 부기등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루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이 등기부에 써진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추려고 이걸 해요. 근데 이제 그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배웁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어. 되게 배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은요. 참 그 책 보시면 346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법 이름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사실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공시하는 방법에 지적 제도가 있고 등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지적 제도와 관련된 것이 지적법에서 배우게 되고 등기 제도와 관련된 게 등기법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공시 기능을 하는 법이 있고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공시라 공시란 뜻이 뭐냐? 공개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부동산을 공시할 때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그럼 동산을 공시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해요? 점유를 해가지고. 배웠을 텐데 안 배운 척 그런 표정 안 됩니다. 어? 민법 시간 하지 않았어요? 물권법 들어갔을 텐데 하던데? 아직 안 했어요? 물권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거기 했어요? 이상하네. 민법이 언제예요? 화요일? 그럼 하여튼 뭐 공시한단 말 배워. 권리를 공시를 하게 돼. 그 부동산,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동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점유만 하고 있으면 그럼 저 사람 거겠구나? 라고 권리가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옷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옷 입고 있는 거. 이 옷 동산이지 않습니까? 옷이 동산이요, 부동산이? 옷을 동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죠. 동산이라고 재산이잖아요. 재산, 물건이라고 이거.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저 옷을 소유할 어떤 권리가 있겠지라고 추정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걸 어디서 이렇게 슬쩍 가지고 가고 지가 입어버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라고. 내가 이거 점유만 하고 있어도 동산은 권리자이겠구나라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고 쳐봐. 이게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떤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가? 그럴까요? 어때요?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 사람이 살고 있어. 보니까 1년 내내 살아요. 어디 가지도 않아. 그럼 저 사람은 이 토지를 소유할 어떤 권리가 있겠구나라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이 사람 진짜 권리자 맞나? 확인하려면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 봐가지고 거기에 소유자라고 이름 써져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이 이 땅 소유권자구나 라고 이제 법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집을 짓고 있다고 했다라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한다 그래요. 그걸 차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소유할 어떤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건 아니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은요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공시할 때 점유, 부동산은 공시할 때 등기라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라는 말이 거기 첫 써져 있는 거예요. 공시제도라는 말에. 그런 말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간단한 중요한 말 아니고 그럼 등기의 의의라고 말 나왔잖아요. 칠판 봐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제가 막 시작하면서 등기 기록하는 거잖아요.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아니 어디에다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데 등기부에다가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록해요? 여기다가 쓰니까 표제부에다가 등기할 사항이면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고 갑과 얼구에 등기할 사항이면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 관계나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등기거든. 그러니까 등기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요. 등기부 구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등기 개념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오른쪽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봐요. 여러분 등기할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등기할 사항인 거지.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럼 등기부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갑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등기할 사항인 거예요. 이게 그 말 알겠죠?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봅시다. 등기할 사항의 의의. 자, 등기할 사항이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이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등기부. 등기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같은 말은 아니게 달라. 다르는데 이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등기부랑 거의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그런데 그 옆에 써진 말 등기 기록에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표제부 동그라미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갑구 동그라미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한다. 을구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 기록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결국 그러니까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표제부 및 갑구, 을구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칠판 봐보세요. 이게 표제부가 이제 여기 봐보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토지 등기부면은 토지의 표시라고 써져요. 그럼 건물의 표시면 뭐라고 써지겠어요? 건물 등기부면 뭐라고 써지겠어요? 건물의 표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땅이 있는데라고 쓴 거예요. 이런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갑구에는요 땅 주인 누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을구에다가는요 여기다가 뭔 짓을 해놨는지, 여기를 빌려줘 버렸는지, 담보 잡혔는지 이런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써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럼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권리거든요. 권리. 여기는 표시, 여기는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그것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토지야 건물. 어떤 토지가 등기됐냐, 어떤 건물이 등기됐냐 이걸 쓰는 거거든요. 어떤 토지가 등기됐냐, 어떤 건물이 등기됐냐. 그럼 우리 여러분 지적법 배울 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최소 요건이 뭐였나요? 바닷물 꽉 찼을 때 바다에 잠기지 않는 거.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등기의 대상인 토지가 어떤 거냐 이렇게. 그럼 그때 바다 빼고는 다 지적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한강은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등록할 때 그 지목이 뭐였습니까? 하천. 한강은 하천으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등기될까요? 한강이 어떻게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대상이 되면 다 등기 대상이 된다고 치면 돼. 그러니까 바다 빼고는 다 등록됐잖아요. 그럼 바다 빼고 다 등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한강을 등기해 놨을까요?
한강은 등록은 돼 있거든요. 등록은 돼 있어. 토지니까 등록을 한단 말이지. 그럼 한강을 과연 등기를 해놨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쳐봐. 건물 새로 신축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 하나 지었어. 그럼 이 건물은 등록은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거 등기부를 과연 만들까 그렇지 않을까? 등기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보통 여러분 같으면 왜 해요? 왜 하려고 그래? 누가 와서 시비 걸까 봐요? 내 거라니까 그럴까 봐? 아니면 왜 하려고 그래? 이거 보통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팔아먹으려고 그러던데 아니 무슨 건물을 얼마나 그냥 팔려고 짓나? 하여튼 내가 팔아먹을 생각이 없어요. 나 저거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생각도 없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내가 건물 지어버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팔 생각도 없고 담보 잡힐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등기? 안 만들어도 문제 안 됩니다. 안 만들어도 아니 안 만들면 국가에서 뭐 과태료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국가는 이게 등기 미등기 상태로 냅뒀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손해 보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세금 다 나옵니다. 세금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요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아. 세금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팔지 않고 담보 잡히지 않고 그러면은요 미등기 상태로 냅둬도 돼.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국가잖아요. 저걸 국가가 팔아버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한강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갈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개설이 안 될 수가 있어. 제가 봐서는 아마 한강이 다 등기되지 같지는 않아.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지적법 할 때도 등록은 돼 있지만은 미등기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 했죠. 그런 말 기억나세요? 지금 하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등록돼 있다 해서 다 등기된 건 아니야. 등록이 돼 있어도 미등기 상태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많이 그래요. 건물도.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강이야, 한강 같은 거. 저런 거 분명히 등기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나 헷갈리면 안 돼요. 등기의 대상 자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해놨을 뿐인 거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쉬워. 바다 빼고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이 도로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게 있어요. 사도. 지목이 도로인데 이거 개인이 소유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땅은요. 그 소유하는 개인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공용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 공용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한이 있는 토지라도 자 등기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토지면 다 된다 그러면 돼요. 다 빼고 다 된다. 이런 말. 그게 지금 거기 토지에 나오는 말이야.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말합니까? 토지와 건물 말하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럼 토지와 건물 중에 먼저 토지가 나와요. 그러면 토지 중에서 거기 1번 써진 거 2번 써진 거 있어요. 다 그냥 됐고 다 된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다 된다. 토지면 다 된다. 뭐 빼고요? 바다 빼고. 그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용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은 그냥 어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요? 도로, 하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 된다. 한마디면 건물 내려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건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건물이라 그러냐? 그냥 건물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저거 다 등기되겠냐? 등기되는 건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니까 가장 기본 요건은요.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붕과 벽이 지금 보고 말하는 거죠. 상당히 눈이 빨랐어. 지붕과 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등기 되려나?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거 등기 되겠습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기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철거가 예정돼 있어요. 그 분양 맞춰지고 되면은 철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거든. 이걸 가건물이라 그래요. 이런 거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강에 다리들 많이 나 있잖아요. 저 한강 교량들 저거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건물로는 안 될 것 같고 뭘로 될 것 같아? 응? 저 건물로 안 될 것 같고 뭘로 될 거예요? 한강 그 교량들 있잖아요. 저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그럼 저거 부동산이니까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응? 뭐가 부동산 원래 민법의 개념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예,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저건 정착물이니까. 근데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요,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따로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등기가 안 돼. 다른 것들은. 그럼 한강 교량은 저것은 방금 말했잖아요.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한강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지붕과 벽이 있으라는 말은 공간약보대란 소리거든. 지금 우리 교실 한번 봐봐요. 이렇게 벽이 있고 천정이 있으면서 공간약보가 되잖아요. 이 공간약보가 되는 게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봐보면 개념이 나와요. 건물. 거기 건물이란 하고서 등기되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등기되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벽을 갖춘 토지 정착물로서요. 일정한 정도로 계속 사용되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기본 성질은 정착돼 있다. 부동,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으라라는 말은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공간. 공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교량들은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부동산이 아니거든. 건물이 아니다고. 건물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뭐 가건물 등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안 되느냐? 이거 철거가 예정돼 있거든. 계속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기되는 건물이 되겠냐라고 지금 판례에서 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민법에도 나와요. 보니까 공법에도 나와요. 중개사법 다 하는 것 같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칠판 봐보시고, 여러분 이 건물 이거 있잖아. 이건 몇 개예요, 건물? 이거 건물 몇 개예요? 이건 몇 개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우러 온 거예요. 이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하나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라고. 근데 이걸 봤더니 이거 보니까 총 4개 층이고 4개 층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것들이 건물 몇 개냐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하나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거 건물 지었을 때 분양하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다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주가요. 그냥 하나로 짓고 그냥 자기가 다 소유해요. 소유하고 나머지는 세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부동산이 뭐냐 이거 몇 개냐? 그럼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부동산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걸 일반 건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층당 하나하나를 다 독립된 부동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고 구분 건물이라 그래요. 구분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구분 건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이걸 한 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주가 구분 건물로 등기할 생각이었는지 일반 건물로 할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구분 건물로 했다. 그럼 4개가 되는 거고 일반 건물로 했다. 그럼 1개가 되는 거예요. 구조는 동일하잖아요. 구조는 동일한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소유자의 의사.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을 했어. 건물에는요. 우리 등기되는 건물 있잖아요. 그게 나눠보면은 일반 건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어요. 그게 나누면 그러면 일반 건물로 할지 구분 건물로 할지는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물리적 구조. 물리적 구조가 물론 당연히 고려되지. 그런데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 갖고 따진다고요? 소유자의 의사. 그럼 소유자 의사에 따라 가지고 확인이 달라지는 데가 어떤 거냐? 이거 4층짜리 이 건물. 1층에 크린토피아 있는 거. 이 건물. 이거 우리 아파트 문 나오면 바로 있는 그 건물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그림들 그거 다운받아 갖고 썼는데 찜찜하더라고. 내 그림 네가 왜 무단으로 쓰냐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찜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찍었어 그냥. 찍어가지고 이런 건물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올려놓으니까 저거 어딘지 표가 안 나죠. 누가 와서 시비 오겠어요? 내 그림 왜 쓰냐? 내가 찍은 거라 그림 갖고 시비 걸리 놓고 건물주가 와가지고 아니 내 건물을 왜 수업 시간에 쓰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요?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크린토피아 이렇게 GS25시 이렇게 자 이 건물 그냥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린토피아 건물 말하면은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2번에 건물의 개수는 하고 나온 거 있어.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소유자 의사가 고려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 4층짜리 4층짜리 건물 요거. 자, 이게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은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어떤 토지가 등기되냐 다 된다. 어떤 건물이 등기되냐 건물 등기되는 요건. 정착되어 있고 지분과 벽을 갖추고 이게 식개체동할 수 있고 계속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건물에는 일반 건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는데 그때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뭐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자의 의사. 이런 말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리.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입법 시간에 물권 채권은 배웠죠. 이건 용어 배웠죠, 그죠? 힘이 없으세요. 민법 막 시작하면 권리부터 나올 텐데 물권 채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러면 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는 물권이 기록되겠어요? 채권이 기록되겠어요? 응? 주로 어떤 게 되겠냐고.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부동산을 등기한 거라고. 응?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무엇을? 부동산의 권리를. 부동산의 권리를 등기하는 거라고. 그 부동산은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등기되는 권리는 뭐가 된다고요? 물권이 되는 거지. 원래 채권은 등기되는 게 아닌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일부 예외가 있지만은. 그럼 여러분들 물권에 해당하는 게 8개가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들어봤죠, 그죠? 이것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지. 표정에서 좀 밝아지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봤나 이분들이 이렇게. 그럼 그게 점유권이 있고,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제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냥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차지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게 적법한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인정되는 권리고,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물권이지. 완전한 물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부동산 빌려 쓰는 권리. 여기서 뭐가 빌려 쓰는 권리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빌려 쓰는 권리야.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난 지상권이 무슨 권리에 붕 떠 있나 내가? 그럼 지역권은 어떤 구역에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막 처음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넘어가세요. 따져보거나 찾아보지 말고 이렇게 지역권, 지상권 이런 말 나오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요 이게 뭔 소리가 싶어요. 그럼 넘어가면 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뒤에 나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민법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거기서 같이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낯선 용어들 나왔을 때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그러지 마요. 그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거기 써진 말이 더 어려워. 뭐라고 설명하려고 써는 용어들이 더 어렵다니까.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잖아요. 이게 담보권이야.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는데 안 떼고 회수하려고 담보로 잡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권리는 소유권, 용의권, 담보권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권리가 점유권이지. 이렇게 8개 물권이 있는데 8개 물권이 다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점유권하고 유치권이 등기가 안 돼. 이게 등기가 안 되는 게, 점유권, 유치권은요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퇴근해버렸어. 집에 가버렸다고. 그럼 내일 와가지고 여기 내가 어제 대표는 자리니까 아직 안 식었지요. 나와봐요. 그러면 밀어내고 내가 앉을 수 있나? 어제 잡아놨다고? 점유는 집에서 벗어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할 수 없는 등기라고. 유치권도 여러분들이 보통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가끔 다니다 보면 어디에 붙어 있던가요? 건물, 지타만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펄럭이는 거 있잖아, 현수막. 유치권 있음. 그거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 현수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점유한 거라고. 그거 점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요, 바람 세게 불어 떨어져 나가버렸다. 점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서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게 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간접 점유한다 그러는데, 이게 못 박아놓고 출입 금지, 유치권 있음 하고 써붙여 놓잖아요. 그게 점유하는 거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점유를 잃어버리면 권리를 이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다. 등기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등기되는 물권 중에 여기 이제 물권 중에서는 질권이 있거든. 그럼 질권이 이게 동산을 주로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전당포 가가지고 돈 빌릴 때 전당포 주인은 돈 빌려주고 물건을 잡잖아요. 그 돈 갚기 전까지 물건을 잡고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 그러는데 이건 주로 동산이 목적의 동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산 질권이니까 우리는 동산에 관심이 없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러니까 질권 탈락이라고. 다만 돈 받으려고 권리를 잡을 때가 있어.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권리질권은 따로 우리 시험범에 기록이 되니까 배워요. 그래서 이 등기되는 권리 중에 여기 나오면 소유권이 가장 기본이고요. 용익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을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채권이야.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는 그 부동산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사람의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이 매개가 되니까 여하튼 임차권에 등기되는 권리라고 한다고. 약간 성질이 달라갖고 채권이긴 채권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담보권이 있어.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이라는 권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걸 따로 배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등기되는 권리다라고 넘어가면 돼. 이거하고 뭐 유치 한매권이라고 있어요. 그럼 현행 우리 법에가 등기법 3조에 가요. 등기되는 권리는 이렇게 8개가 써 있거든요. 8개. 근데 뒤쪽에 하나 더 있어 이게 지금. 그래서 한매권까지 등기되는 권리로 봐주면 돼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 말한 거예요. 자, 소유권이 있고 여기 있는 걸 무슨 권리라고 그런다고요? 용익권. 용익권이 뭐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권리. 다른 사람 부동산 빌려 쓰는 권리가 용익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는 3개는 뭐라고 그래요? 담보권. 담보권이 뭐예요? 담보로 잡는 권리지.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담보로 잡는 권리. 이렇게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렇게 하고 등기 안 되는 권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점유권, 유치권 이건 됐고 지금 여러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말, 분묘기지권 이런 말도 지금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되고 이게 뭔가 이것만 말해봐. 이게 무슨 권리예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땅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야. 내 토지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럼 내 주의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고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따로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되는 권리 위에 있는 거, 이 정도. 그게 이제 거기 써지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 해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알고.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이건 거의 ABCD 배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이라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뭐였어요? 부동산. 갑굴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였어요? 권리. 이렇게. 그럼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물건이잖아. 땅이나 건물. 근데 그 땅이나 건물의 일부분이야. 그걸 보고 부동산의 일부라고 그래. 그 땅이나 건물의 일부분. 그걸 부동산의 일부라고 그래요. 이게 건물 있고 토지가 있어. 그러면 건물의 일부분, 토지의 일부분. 이렇게. 그럼 건물의 일부나 토지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이 안 돼요?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건물의 일부로 어디다라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갑굴구 쪽에 권리가 등기되는데 권리라는 것은 관념이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권리의 일부. 이런 말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지만은 시험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권리의 일부라는 말은 시험에서 안 써요. 그러면 시험에서 쓰는 말은 뭐냐? 권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소유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관념적인 거지요.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뭘 보고 소유권의 일부라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등기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8개. 여기 중에서 권리의 일부라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 다 일부라고 말하겠지만은요. 이건 시험에 권리의 일부라는 말 자체를 시험에서 안 쓰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빼고요. 이 소유권 중에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원래 갑이 소유했어.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을과 병이 공동명의로 취득했다고. 공동명의로. 그럼 을이 이 건물의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얼마큼 취득한 거예요? 2분의 1만큼. 우리 2분의 1을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 그러죠. 그럼 을은 소유권의 전부를 갖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를 갖는 거예요? 이때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쓰지요. 그걸 보고 지분이라고 그래.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뭐라고요? 지분.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을이 2분의 1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디까지가 을 거요? 그러니까 반이 어디냐고. 반이 없지요. 이건 비율이거든. 지분이라는 것은 범위 특정을 못해요. 여기까지다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범위 특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란 말이에요. 비율이야. 비율이니까 범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전체 중에 2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과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다른지는 알겠습니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과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개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부담스러우면은요, 일단 부동산하고 소유권부터 동그라미를 쳐봐요. 그럼 부동산과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용어가 파생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런 말로. 그럼 이제 이걸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되나요? 라고 이제 여기서 나누는 거지. 여기에 써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개가 뭐예요? 네 개가 용의권. 빌려줄 수 있냐? 이거 빌려줄 수 있냐? 이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외야.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용의권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되냐 안 되냐고 이제 박스가 나오는 거지. OX, OX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건물의 일부인 토지의 일부인 이만큼에다가 어떻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겠냐? 빌려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토지 이만큼 빌려줄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할해야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그래, 안 하고. 그냥 한 필지인 상태에서 이만큼 빌려줄게. 가능하지요? 분할 안 하고. 그게 이거예요. 이거 A 동그라미 써진 거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봐봐요. 이걸 지금 1000평이거든. 1000평? 1000평인데 이 1000평 중에서 이 한 400평을요. 400평을 이렇게 갑이 1000평을 갖고 있다가 이 400평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 응? 이게 1000평이라고 그 중에 이 400평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키는 게 가능할까?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분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여기서 지분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이거 봐요. 이게 한 필지잖아. 한 필지에 이만큼이라 그랬죠. 이만큼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 이거 부동산의 일부거든. 한 필지 중에 일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지분이 나와버려? 지분은 밑에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 중에 이만큼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해. 등기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분할하면 되지. 분할. 속으로 좀 분할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분할했다 쳐봐?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한 필지가 되는 거지. 분할을 하면 한 필지가 되는 거라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한 필지 통째로 넘기는 것이지 이 필지 중에서 일부만 소유권 넘겨주세요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기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분할하면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분할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한 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필지 소유권을 다 넘기는 건 되지만은요, 한 필지의 일부, 한 필지 일부 소유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이게. 그러면 자, 이게 1000평인데 갑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서요, 담보자필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만큼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될까? 한 필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답은 안 된다예요. 왜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말은요, 그게 뭐냐면 담보로 잡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경매를 시키게 돼요. 여러분, 경매라는 말은 뭘 주려는 말이에요?
경쟁 매매. 경매는 경쟁 매매를 줄여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소리야. 공개 경쟁시켜서 판단 소리가 경매거든요. 그럼 파니까 소유권 넘길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만큼. 자, 이만큼에 대해 소유권 이전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결국적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시킨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저당권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묶여 있거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세트로 이렇게. 성질이 비슷하니까. 말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거 소유권 이전 못 합니다. 따라서 뭐도 안 된다고요? 저당권도 안 돼. 이렇게. 아, 선생님 이거 자르면 되는데? 나 했는데 그거? 그건 분할한 다음에 한 필지를 만든 후에 소유권 넘기는 것이고 분할을 안 하고 한 필지 상태에서 소유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자,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자기 지분 2분의 1 이거 이전시키는 거. 을하고 병은 부부거든. 부부가 지금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을 다른 사람 정한테 이 집 팔아버리는 거 가능할까? 동의 안 받고 병한테 부인한테 동의 안 받고 팔아버리는 거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돼요. 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팔아버렸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있겠지. 이게 공유자는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이거 을이 정한테 팔 때 동의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정과 병이 2분의 1씩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좀 바꿔가지고 을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대출 받으러 가면서 그때 자기 지분 2분의 1 요거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 된다 안 된다? 부부예요. 부부. 담보 잡히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우리 서방이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다 놀라거든.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럼 경매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을 지분 2분의 1만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병 지분까지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담보로 잡힌 것만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을 지분 2분의 1만 담보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을 지분만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돼. 그러니까 이전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된단 말이죠. 이거 묶여 있다니까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저당권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이전시킨다거나 지분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건물을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이가 갖고 있는 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지분 2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게.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저 이거 X 말할 때구나 하고 X 말한 거였어요? 아까 말했지. 지분이라는 것은 범위 특정을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범위 특정이 안 되는데 이 빌려 쓰는 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빌리겠다. 내가 이게 지금 방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그 방을 내가 빌려 쓰겠다. 이렇게 하숙할 때 여러분들이 방 하나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방 하나 빌릴 때 그 방 하나 마음대로 1층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 들어가 가지고 다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쓸 방을 미리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 방을 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빌릴 때는요 범위를 딱 특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분이라는 것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지분에다가 특정 안 되는 지분에다가 특정을 꼭 해야 되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X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만 더. 자, 이 건물을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갑과 을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만큼을 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저건 갑의 지분 2분의 1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거 건물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그중에 이만큼을 지금 빌려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지분에다가 영위권 설정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 일부에다가 영위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거지, 이 내용. 근데 여기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분 얘기하다가 하면 헷갈려 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빌려주는 것은 그냥 부동산 일부 빌려주는 것이지 지분에다가 영위권 설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어요?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말고, 응? 이렇게 설명을 지금 길게 했는데 누구는 다 알아들으니까 지겨워서 지금 졸고 있단 말이에요. 저걸 저렇게 올게 오래 하나? 응?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근데 헷갈리면 어떡해? 이렇게 오래 설명했는데. 자, 부동산 소유권 개념 구분하죠. 그럼 거기서 확장된 개념이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땅이나 건물의 일부분이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에요. 이렇게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 이거 헷갈려 버리면 다 꽝 돼 버려.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되겠냐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용익권과 나머지로 나눠. 그리고 그거에 대한 OX, O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OX라는 말을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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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OX 표를 말해요. OX 표. 그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 자, 그러면 해결해 봅시다. 이거 해봐요. 1번. 책 보지 말고. 자, 1번 맞아요. X요. 여기를 이 칸을 A칸이라고 그러고 이 칸을 B칸, 이 칸을 C칸, 이 칸을 D칸이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A, B, C, D 칸에서 어디 칸이에요? A칸.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그럼 여기 이 A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맞나요?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디 칸이에요? B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 X 할 수 없거든. 그 다음 세 번째 거 맞습니까? 자, OX 말해봐요. X. 자,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할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으니까 분할해야만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지.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틀렸어요. 다음에 4번 어때요? 4번 맞습니까? 이번엔 소유권 일부라고 나왔거든요.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뭘로 바꾸라고요? 지분. 여기 지분이거든. 지분으로 바꿔줘야 돼 이거. 그럼 지분에다가 전세권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안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몇 번 칸이에요? D. D 여기지 여기. 여기. 다음 5번 어떻습니까? 소유권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당권 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어디 칸이에요? C칸. 여기를 묻는 거고. 다음에 어때? 6번 어떻습니까? 자, 공유자 중에 공유지분이라 그랬잖아요. 공유지분에다가 전세권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전세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맞는 거죠? 여러분 지분 이거 책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 지분이라는 것은 범위 특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범위 특정 안 되는데 거기다가 용익권 되겠냐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다 맞았어요. 몇 개는 틀려버렸어요. 아니 문제를 못 풀었죠. 대답 좀 하려고 했는데 다 그냥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생각을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만큼 숙달돼 있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개념하고요 소유권의 일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딱 하나만 해보실게요. 오늘 진도 진짜 많이 안 나가네요. 이게 자 건물이라고 치고 이제 어떤 질문이 하는 분들이 있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만큼 파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을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못한다. 근데 어떤 분은 손 되던데요. 이런 되던데요. 어떻게 했는데요? 말 좀 해봐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걸 2분의 1을 샀는데요. 2분의 1을 샀는데요. 어떻게 샀는데요?
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거에 헷갈려 버린 거예요. 뭘 헷갈려 버렸어요? 저는 이 한 필지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이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였거든.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이분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물어보니까 제가 2분의 1을 취득해가지고 공동명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는 분은.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내가 100% 갖고 있다가 50%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분을 넘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은요, 엉뚱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 개념 구분하시고 이 박스 OXOX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책에 있는 거 지금 348페이지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오른쪽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버렸네. 자,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